1702년에 만들어진 탐라술력도. 제주 목사 이형상이 화공 김남기를 대동해 제주 전역을 순력하면서 당시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화첩이죠. 이중 비양방로. 1702년 10월 11일 사슴을 생포해 이듬해인 1703년 4월 28일 비양도의 사슴을 방사했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당시 비양도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게 자란 대나무가 섬 기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양도의 모습 가운데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비양봉 꼭대기입니다. 오름 봉우리가 불타는 듯 붉은색인데요. 그렇다면 화공은 왜 비양봉 꼭대기를 붉게 표현했을까요? 미술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비양도 상봉에 이제 붉은색 그 송이석이 칠해져 있거든요. 그 붉은색으로 보아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1702년에 그려진 그 탐라술력도에 그 조선 후기에도 고려 목종 때 화산 폭발했던 비양도 상황을 그 화산이 터졌다는 증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세종 때 정인지, 김종서 등이 개천한 고려사 오행지 편에 보면 제주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목종 5년 6월에 탐라에서 산이 바다 한가운데 솟아나왔는데 산에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붉은 물이 흘러나오다가 5일 만에 그쳤는데 그 물이 모두 엉기어 기왓돌이 되었다. 또 고려 목종 10년에도 상서로운 산이 제주바다 한가운데에서 솟아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폐하, 지금 바다 건너 남쪽에 있는 탐라섬에서 올라온 보고 이온데 탐라섬 바다 한가운데에서 신기한 섬이 솟아올랐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섬이 솟아올라?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상세하게 말하여 보도록 하여라. 그것이 말입니다. 섬이 솟아오르긴 올랐는데 그 섬의 형상이 하도 기이하고 무서워서 탐라 사람들은 입에조차 담지 않으려 한다고 하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기이한 일이로다. 여기에서 산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화산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 되겠다. 전말을 알아봐야지. 여봐라. 태학 박사 전공지를 들도록 하여라. 전공지는 고려 성종 때 진사에 급제해 목종 때 태학 박사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박사도 이미 알고 있을 터. 지금 탐라국 바다 한가운데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폐하, 소신도 그 소식은 들었사온데 자고 이래도 이런 일은 들은 바도 접한 바도 없는 일이옵니다. 이는 소상히 조사를 해보심이 옳은 듯하옵니다. 박사의 생각도 그렇소. 짐의 생각도 그렇소.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박사가 직접 탐라로 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연유를 알아오는 게 어떻겠소? 신전공기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공지는 그 태학 박사로서 사실 그 오늘날의 전문가에 해당하죠. 뭐 지리나 지질학 전문가 또는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있었을 때 그 그림으로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당시 바다에서 산이 솟아오르는 걸 본 제주 사람들은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변이 생기된 영엠신고? 아니, 어떠요? 바닥에서 산이 올라와게? 개난 맛이 그것도 벌겋게 생각만 허해도 모십시다. 꿈의 식구 가부대 겁나 우다원.
이때 제주에 온 태학 박사 전공지. 이보시오들, 그 말 좀 물읍시다. 무슨 일이십니까요? 내 듣자하니 얼마 전 바다 한가운데서 섬이 솟아올랐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입에 올리기도 모십시다. 당시 상황을 알고자 조정에서 나왔으니 자세히 좀 얘기해 보시오. 아이고, 세상이 뒤집어지겠니 모양인지. 아이고, 암행해도 나 말 못 듣구나.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좀 말해 보구려. 끈질긴 설득 끝에 전공지는 당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요호르기 갑자기 먹구름이 눈을 가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럭거리며 요동찬 게 많은 7주야 만에 멈췄으다. 그 다음에 냥 먹구름이 거쳐신디 호남 바당에서 섬이 하나 쑥 솟아올랑 이신 거란 마신게. 거꾸니까 산의 높이가 100여 장에 넓이는 40열이나 되고 뒷초목은 없고 연기만 자욱했습죠. 고난 불 와랑와랑 붙는 성묘한 곳습디다. 아이고, 그거 봐라, 나 모시왕 족구띠 가보지도 못하크라 마신게.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그러지 마시고 나를 거기까지 좀 안내해 주시오. 거길 마씨 예. 이제도 그딘 와랑와랑 계신디 가딱 다 죽음이다게. 허다 거기 가젤허질 맙소. 제주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궤변이 일어난 것과 같아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도 또 그 일을 입에 담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공지는 설득 끝에 제주 사람을 앞세우고 섬이 솟았다는 바닷가 부근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의 말대로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허연 연기가 자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주일 만에 바다에서 산이 솟아났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해중 화산이라고 하는데 바닷속에서 폭발한 화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바닷속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불과 3, 4일 만에 수중 화산이 하나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없어지는 것은 바닷속이니까 파도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화산이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중 화산 폭발은 더더욱 희귀한 일. 당시 전공지는 아직 채 식지도 않은 화산선 바로 밑에까지 가서 산의 형상을 자세히 그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가 왕에게 바쳤는데요. 목종은 바다에서 분출한 상서로운 산이라고 해서 서산이라고 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당시 제주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승남, 그리고 탐나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장소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목종 때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곳이 비양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비양도는 언제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걸까요? 암석 연대 측정을 하는데 방사능을 이용해서 그 연대 측정 결과가 비양도에 있는 그 현무암에서 4만 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 지질학적으로는 비양도 전체, 비양봉이라는 분화구하고 그 암석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닷속에서든 어떤 육상에서든 폭발해서 만들어진 생성 연대는 4만 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수년 전에 거기에서 약 4,000년, 5,000년 신석기 시대로 생각되는 그 토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뭐냐면 결국 4, 5,000년 전에 비양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전에 그 후가 되겠죠. 1,000년 전에 비양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당시 화산 폭발지로 대정 현감 김성부는 남천록에서 가파도라고 했고요. 일본 학자인 나카무라는 1002년 화산 분출은 비양도, 1007년은 안덕면 군산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도와 송악산이 거론되는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송악산도 이제 이중 화산체거든요. 거기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솟아올랐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 가파도도 솟아올랐다 그러고, 군산 또한 독립적으로 이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도까지 포함해서 한 4-5개 정도의 설이 있는 것이죠. 화산 폭발 외에도 제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탐라에서 돌 100여 개가 저절로 대굴대굴 굴러갔는데 그중 가장 큰 돌이 되돌아가고자 하다가 그치자 나머지 돌들도 구르지 않았다. 지진에 관한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수차례 등장하는데요. 그 첫 기록은 단종 때입니다. 제주의 대정 정의의 지진이 일어나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므로 향과 충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 이런 지진에 대한 기록은 조선 개국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인조 21년인 1643년은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래 조선 천지에 지진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 과인은 심히 걱정되고 두렵도다. 며칠 전 한양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외방에서 올라온 장계를 보니 같은 날 모두 지진이 일어났사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어 하늘의 경고가 이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나이다. 예로부터 지진은 병난에 속한다 하였다. 그런 만큼 나라 안팎의 우환을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런 까닭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장수감을 얻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당시 제주 바다에서는 해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진 이래 바다에서 들린 포성의 이변은 더욱 놀랍사옵니다. 아니, 바다에서 들린 포성이라니. 혹 섬에 지진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해진의 변인 줄 아옵니다. 대포 같은 큰 소리가 제주에서부터 평안도까지 일어났다고 하옵니다. 이후 현종 11년인 1670년에도 제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나고 많은 민가의 담벽이 무너지거나 기울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왕의 무능력을 질타하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정도 오면은 그 지진만이 아니라 전염병이나 그 하늘에 갑자기 혜성이 나타나거나 일식이나 월식이 나타날 때 그 어떤 그 민심이 또 혼란스러울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해괴제라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민심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화산하고 지진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화산 지구 내부의 운동이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뭐 조선시대까지 현재는 없지만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화산과 지진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생활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산섬 제주. 그리고 그런 제주의 역사를 말해주는 화산 폭발과 지진에 대한 옛 사람들의 기록들. 그런 기록들은 오늘날 제주의 옛 모습을 유추해보면 물론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제주의 지질 변동 등 제주 탄생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인 겁니다.